산설을 하면서 오형식 플러스 알파 살펴보았고요. 우리 교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20쪽의 제일 아랫부분 보아주세요. 예 해서 run 이라는 동사 하나 써드렸는데요. run 1형식, 2형식, 3형식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하나의 형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I run, 나는 달린다. 그 다음에 the leaves, 나뭇잎파리들이 run dry, 건조해진다, 말라간다. 그러면 마른 상태가 되다 라고 해서 dry라는 형용사를 데리고 있는 이 형식으로 활용이 된 것이고, I run a company, 나는 회사를 운영한다. 이렇게 3형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일 때 그런 뜻 이렇게 연결시켜서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것 주의사항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교재 21페이지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3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목적어라는 것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대상, 주어가 동사를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대상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말,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에게, 에게서 와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요. 목적어 자리에 바른 목적어가 사용되었는가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능동과 수동도 신경 써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에 있는 예문은 언제 본다? 네, 뒤에 형식 공부하고 나서 그때 다시 복습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4번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해놓고 목적어 2개 했는데 조금 전문 용어 사용했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간접 목적어라는 거는 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뒤에 직접 목적어는 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신경 쓸 거는 목적어가 띵띵 2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 목적어의 길이가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길어졌다고 해서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왜요? 앞에 있는 목적어는 에게라고 해석을 할 거고 뒤에 있는 목적어는 이라고 해석을 할 거라서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즉, 오형식에서 가목적어 막 이런 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형식은 목적어 2개의 위치와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3형식 동사 중에서 4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교재 22쪽입니다. 5형식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이어져 있는데, 자, 이거 우리말로 해석의 틀을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어서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예문을 쭉 적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거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5형식 공부한 다음에 볼 텐데, 각각의 문장마다 동사가 있고 그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결정하고, 하나 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이렇게 2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5형식 동사다. 우리말의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신경 쓰고 외워야 하는 형식. 23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인칭 주어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날씨, 시간, 요일, 거리, 상황 됐죠? 날씨, 시간, 요일, 거리, 상황에는 it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it을 보고 그것 이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문도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문이 있는데요. 다른 구문도 다른 구문이 있지만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할 때 it으로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 부분 강조해 드릴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할 때 뭘 사용한다? it. 동사는 take를 활용해서 쓰게 됩니다.
교재 23쪽 7번 보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아까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적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영어는 주어가 길면 싫어한다 그랬어요. 빨리 뭘 지르자? 동사를 지르자. 그래서 주어가 길 때라고 했는데 그냥 긴 것이 아니고 투부정사나 명사절일 때 주어를 뒤로 보낸다. 자, 그것과 비슷한 거.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투부정사거나 명사절일 때 목적어 자리에 it을 남기고 목적어를 뒤로 보낸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 어렴풋이 지금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구조 자체를 익히기보다는 앞으로 등장할 용어의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23페이지 제일 아래쪽 함께 보겠습니다. to 동사 원형 이렇게 있죠? to 동사 원형인데요. 아까 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다로 끝나는 거였죠? 그래서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이면 얘는 더 이상 다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죠? 기, 것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go, 가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to를 붙였어요. to go. 그러면 기, 가는 것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to 동사 원형을 짧게 줄여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맞아요? 네. 자, 기, 가는 것, 이렇게 되면 마치 뭐처럼 바뀐 건가요? 명사처럼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to 뒤의 동사 원형은 무조건 명사로 바뀌는 건 아닌데요. 명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4쪽. 자, 방금 살펴보았던 거는 to 뒤의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었을 때 동사 원형 하기, 동사 원형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24쪽에서는 자, that이 등장을 하는데요.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에 따라서 뒤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되셨죠? 자, 이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뒤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물결로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to 뒤의 동사 원형은 하기,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that 뒤에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주어가 동사 하기, 주어가 동사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whether 그리고 괄호치고 if 써드렸습니다. whether 하고 if가 요 that 자리에 쓸 수도 있겠죠. whether 또는 if인데요. 물론 whether하고 if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물론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깊게 파는 것이 아니고 자, 요거 알고 가시면 돼요.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주어가 동사하기,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whether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주어가 동사이든 아니든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자, 것이라고 할 때는 사실, 진술이잖아요. 그럴 때는 that을 쓰는 거고 의문의 내용이라면 whether를 사용을 한다. 이것도 사실 시험 문제거든요. 지금은 너무 깊게는 가지 마시고 자, that을 쓰면 주어가 동사하기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고 whether나 if가 쓰여 있으면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무조건 해석한다가 아니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4번에 보면 who, what, when, where, why, how 막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도
who가 있으면 누가 또는 누구를 동사하는지, 누가 동사하는지 또는 동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장소, 이런 식으로 문장을 가지고 더 이상 문장이 아닌 거예요. 말 덩어리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조금 복잡한가요? 네. 주어는 동사 한 다가 아니라 속에 주어랑 동사와 같은 짝꿍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뭐뭐는 뭐뭐 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기, 뭐뭐 함 또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곳,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말 덩어리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조금 애매모호해도 괜찮아요. 차차 공부할 거니까요. 자, 5번은 살짝 넘어가고 밑에 보면 파란색 네모칸 예문이 있습니다. 이 예문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문을 역시나 볼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명사절을 공부하다가 돌아와서 볼 거니까요. 지금은 지금 진한 색으로 표시된 것이 진짜 주어이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다고 주어가 아니구나. 그 정도로 감을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25페이지 가 목적어 구문 가짜 목적어. 자, 이미 2번 말씀드렸어요. 3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어가 길이가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it을 남기고 진짜 목적어는 뒤로 보낸다.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문장에서 오형식 동사가 쓰였어. 근데 목적격 보어가 앞에 와. 근데 뒤에 it이 없어. 그래서 틀린 문장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형식 동사 외울 때 같이 노래 부르면서 외우는 거 기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25페이지 가운데 파란색 네모칸에 예문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it을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이 진짜 목적어, 그것을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to 부정사나 명사절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기 that 그리고 whether, if, 그 다음에 who, when, where, why 이런 아이들을 절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자, 절은 조금 이따가 한번 또 나오니까 여기 예문도 역시나 오형식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고 지금은 눈도장 찍어서 it이 진짜 목적어가 아니라 뒤에 있는 거가 진짜 목적어야. 그 정도의 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참고는 지금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회독 하셔야 되잖아요. 회독. 한번 끝까지 공부하고 다시 보실 때는 이 내용들이 다 보이셔야 됩니다. 교재 26쪽 문장의 구성 요소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 지금까지 한 게 문장의 구성 요소예요.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문장의 구성 요소인데요. 교재에 보면은 제가 진하게 그리고 또는 밑줄을 그어서 이게 주어예요, 이게 동사예요, 이게 목적어입니다. 뭐 그렇게 눈으로 알아보실 수 있게 표시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그라미에 있는 예문들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밑에 네모칸에 우리말 뜻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잘 되시면 여러분은 기본기가 탄탄하신 거고 만약에 이게 그거야?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 문법을 다져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쭉 가시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교재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29쪽 단어 구절에 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단어라는 거는 알파벳들이 모여서 의미를 형성하는 게 단어이고요. 단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이 바로 품사입니다. 품사 이러면 팔품사와 이래서 명사, 대명사, 동사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름도 이름이지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품사에 따라서
주어 자리에 쓰이기도 하고 목적어 자리에 쓰이기도 하고 보어 자리에 쓰이기도 하고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거 뭐다? 수식어 자리에 쓰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품사라는 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약간 짜증 유발자가 있습니다. 5형식 할 때도 동사 하나가 하나의 형식으로 쓰이지 않아서 조금 짜증이 유발될 수 있던 것처럼 단어도 하나의 품사로 고착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 공부하실 때 뜻 하나에서 땡 끝나면 안 되고 조금 길게 이거 명사도 되는구나, 동사도 되는구나, 형용사구나 이런 거 판단해 주셔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happy. happy는 품사가 뭐예요? 모르겠어. 그러면은 뜻은 뭔가요? 행복인가요? 아닙니다. 행복 아니고요. 행복한입니다. 형용사예요. 행복이라고 할 때는 happiness입니다. 그 다음 health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헬스 푸드, 음식, 식량 이럴 때 헬스 푸드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health는 건강이라는 명사고요. health에다가 y를 붙여서 healthy라고 해야만 건강한, 건강에 좋은 이런 뜻이 됩니다. healthy food. 이거 별거 아니지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harm은 뜻이 뭐죠? 해 또는 해를 끼치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요, 보어 자리에 harm을 쓴 거예요. 주어는 해롭다 이런 내용의 문장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harm 쓰면 안 되고 해로운 이라는 형용사 harmful을 사용해야 됩니다. harmful. 그래서 여러분 품사 싫어 하실 것이 아니라 품사를 알면 그것이 나의 점수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품사에 관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29쪽 주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라고 적어드렸는데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니까 그냥 명사 이러면 웬만하면 대명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과 2번 가볍게 넘기시고 세 번째, 동사가 될 수 있는 품사, 즉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은 그냥 동사, 품사 자체가 동사인 거가 가능하다라 그랬죠. 이게 우리말 한국어 문법과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넘어가고요. 5번 보겠습니다. 어떤 품사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기본이니까 무시한다, 쉽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장 보다 보면 이게 동사로 쓰인 거였어? 이거 명사도 되잖아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구별을 할 수 있으려면 각각의 품사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명사부터 보겠습니다. 명사, 사물의 이름 다 알지, 그쵸? 명사가 사물의 이름인 걸 몰라서 문제가 아니고요. 자, 단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South Korea, Starbucks, laptop, desk, elephant, air, water, fortune, information. 이렇게 보면 사물의 이름은 명사야. 그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밑에 적어드린 것이 중요합니다. 단수동사를 쓸까 복수동사를 쓸까, 즉 셀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또 그보다 기본이 되는 거, 명사가 쓰이는 거, 여러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명사 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옆에 적어주세요. under
소유격에다가 하나 더 추가.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언더 소유격에다가 전치사.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으면 그 뒤에는 명사가 필요해 라는 신호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다. 됐죠? 거기에다가 명사가 나올 거예요 라고 신호를 주는 것이 on, 더 소유격에다가 전치사까지 있다. 되셨습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너무 깊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건데요. 언더 소유격 얘네들은 넓은 범주에서는 형용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언더 소유격 그럼 뒤에 뭐? 명사. 전치사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뭐? 명사. 자, 살짝 더 깊게 아까 말씀드린 거 전치사가 있다고 무조건 명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사가 아니라 명사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전명구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자? 전치사구. 됐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명사입니다. 자, 첫 번째 품사는 명사, 두 번째는 대명사인데요. 사실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she, her, her 이거를 만약에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I, my, me, mine을 몰라서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mine, 나의 것, 누구의 것 여기에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명사 자체를 몰라서 틀린다라기보다는 앞에서 복수를 했으면 뒤에 복수의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살짝 어떻게 단수로 바꿔서 낸다거나 여기에는 소유격을 써야 되는데 목적격을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눈에 잘 안 보이게 함정을 팍 파놓는 경우들이 대명사에서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I, my, me, mine 할 때 격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다가 소유, 대명사. 자, 지금 이거 다 모르겠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두시는 거예요. 들어두시는 거. 인칭 대명사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실수하기 쉬운 거. 대명사니까 명사 자리에 써야지가 대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 뭐 주의해야 될까요? 자, 참고. 칠판 여기 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소유격이 앞에 있었죠? 소유격 있으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명사가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로 인칭 대명사가 바뀝니다. I, my, me, mine인 거요. 그런데 소유격은 대명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소유격은 대명사가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형용사. 그런데 형용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격이 나왔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제가 n이라고 쓰는 게 명사예요. 소유격이 있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한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소유격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책에 보면 대명사에 인칭 대명사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제기, 상호, 소유, 의문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하나, 또 다른 하나, 몇 개, 일부, 나머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나 자주 나오는 것들 콕콕콕 집어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 번째, 동사 보겠습니다. 동사. 여러분, 아까 동사 설명드린 적 있는데 그때 뭐 기억하자 그랬죠? 동사 하면은 띵띵띵 뭘 물어본다? 띵띵띵 수, 태, 시제. 그죠? 물론 주어 찾아야 되겠고요. 수, 태, 시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동사라고 할 때 동사의 종류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지? 자, 너무나 많은 단어들을 막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들어보셨죠?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에서 사실 조동사는요,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의미를 가진 다른 동사와 함께 쓰여야 한다. 그리고 조동사는 두 개 겹쳐서 쓸 수 없다. 됐어요? 네. 거기에다가, 자, 문장의 동사는 몇 개? 하나. 개수가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풀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풀, 뭐가 있습니까? 접속사라는 것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동사가 길어져요. 길어져. 뒤에 다른 단어가 붙어서 길어지는 거 말고 얘가 뭐 시간 또 뭐 붙는 거 했죠? 기억나요? 세 가지 띵띵띵. 완료, 진행, 수동 기억나십니까? 완료, 진행, 수동 이렇게. 그래서 단어 자체가 2개나 3개로 구성된 동사도 있지만 완료, 진행, 수동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에 뭐 주의하자? 물론 시제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수동이라는 거 정확히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하나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대부분의 명사는요, 동사가 됩니다. 대부분의 명사는 동사가 된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의 시작을 알리는 언더, 소유격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뒤에가 명사인 거구나. 또는 전치사가 있으면 그 뒤에 쓰인 거는 명사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별거 아닌데 혼동하시는 경우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면 그 뒤에 s나 es가 붙습니다. 그런데 동사는요, 반대예요. 셀 수 없는 것이거나 셀 수 있는 게 하나일 때. 자, 다시 셀 수 없는 것이거나 셀 수 있는 게 하나일 때.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라면 동사에 s나 es가 붙습니다. 이거 가끔 명사의 s나 es, 동사의 s나 es에서 단수, 복수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명사의 s나 es가 붙었다? 그럼 그거는 여러 개의 명사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 어나 언 뒤에 s나 es 붙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됐죠? 이건 하나란 뜻이라서 안 되지만 더라든지 소유격 같은 거는 뒤에 얼마든지 복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0페이지 보시면 형용사부터 시작이 되어 있죠. 형용사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조금 낯선 단어 있더라도 tall, old, yellow, easy, happy, golden, able, possible, generous, healthy, interesting, interested, friendly, lovely, enough, 어나, on, 더, 띵띵띵띵 여러 가지가 있다. 자, 형용사는 우리말에서 항상은 아니에요. 주로 뭐뭐 하는에 해당합니다. 하는에 해당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말과 영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자, tall이 형용사다라는 말은 I, tall 이건 문장이 아니란 뜻이에요. I, tall 안 되고요. I am tall. I am tall. 그래야만 나는 상태다. 뒤에 키가 큰 이라는 형용사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가운데에 friendly, lovely 라는 표현이 있죠. friendly, lovely 단어가 ly로 끝나면 그거 부사 아니에요? 자, 무조건 부사가 아니라 부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존재하는 형용사
원래 존재하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얘는 부사가 맞아요. 이거 구별 왜 해야 된다? 부사는 문장 주어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ly로 끝났는데 부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지? 형용사. 자, 언제 그렇습니까?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얘는 뭐다? 부사가 아니고요.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ly로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문제에 아주 가끔 friendly, lovely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얘네는 뭐다? 형용사다. 왜요? friend, 친구, love, 사랑. 뭐죠? 명사이거든요. 그럼 enough라는 단어가 있는데 enough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얘가 뭘 수식하는가 잘 따져봐야 돼요. 형용사는 뭘 수식한다? 명사. 그래서 만약에 enough가 명사를 수식한다면 명사의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는데 명사 수식하지 않는 또 다른 enough예요. 그러면 위치가 항상 뒤에서만 수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역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겠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품사 무시하지 말고 잘 챙겨주셔야만 영문법을 정복할 수 있다. 자, 힘내서 계속 보겠습니다. 부사 볼게요. 부사도 한번 읽어볼까요? Sometimes, often, never, hardly, fast, enough, generally, truly, certainly, very, tomorrow. 자, 부사는 뭐 빼고 수식한다? 명사를 빼고 수식한다. 그러면 부사는 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겠네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사 중에서 신경 쓸 게 있어요. 여러분, 조비 뒤일 앞 따라해 보실까요? 조비 뒤일 앞. 뭐라고요? 조비 뒤일 앞. 자,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조비 뒤일 앞. 뭐라고요?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 맞죠?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고 자리가 정해져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빈도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빈도수, 횟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횟수가 자주, 항상 뭐 이럴 때는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의 0에 가까운 빈도수를 뜻할 때는 조비 뒤일 앞에다가 사용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게 뭐냐면 not 이런 거 또는 never 이런 거 있죠? 자, not은 아니야 라는 뜻이고요. never는 절대 아니야, 빈도수 빵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hardly, seldom 이렇게 빈도수가 0에 가까워지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 조비 뒤일 앞이라는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빈도수가 0에 가까워지는 아이들이 문장에 앞으로 빡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어디라고 위치가? 여러분, 위치가 어디? 조비 뒤일 앞인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빈도수 0에 가까운 아이가 문장 앞으로 탁 튀어나가면 느낌이 어때요? 강조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라고 쓰지 않고요. 의문문처럼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 그래서 도치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부사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아무 부사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또 가서 도치를 유발하는 그걸 이제 부정부사라고 불러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도치를 유발하는 부사들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부사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냐면 tomorrow라는 단어가 있어요. tomorrow. 여러분, 아까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 했죠? 오늘 월요일이에요. 자, today is Monday. 그럼 tomorrow is Monday 다음에 뭐예요? Tuesday잖아요. Tomorrow is Tuesday.
라고 말하는 거에서 Tuesday,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자, 그럼 이거 명사예요. 명사. Tomorrow, 내일은 is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명사인데, 자, 여러분 옆에 살짝 적어주세요. 시간을 표현하는 거 적어드릴게요. 시간, 방법, 정도, 거리. 시간, 방법, 정도, 거리에서 혼동을 유발하는 것은 거의 이제 시간이긴 합니다. 시간, 방법, 정도, 거리. 근데 거리도 살짝 참고는 해주세요. 자, 시간, 방법, 정도, 거리를 표현하는 아이들은 명사가 그대로 무슨 자리에 쓰인다? 부사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tomorrow 하고 있었죠? 내일 만나요. 뭐라고 말하죠? 내일 만나요. See you tomorrow 라고 합니다. See, 보다. 누구를? 너를. See you tomorrow. 어떻게 해석해요? 내일 만나인 거잖아요.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 그래서 정리. 시간, 방법, 정도, 거리는 명사로 쓰일 수 있지만, 즉 문장의 주요 성분일 수도 있지만 부사 역할을 하면서 주요 성분이 아닐 수도 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6번 전치사 보겠습니다. 전치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한번 읽어볼게요. On, in, at, behind, above, of, to, for, from, by, during. 자,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Because of, in front of, in case of 이렇게 단어 하나가 나 전치사야 이런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가 아니라 덩어리로 전치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에서는 전치사의 정확한 뜻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거 전치사인 줄 몰랐는데 전치사네 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어요. 전치사와 뜻은 똑같은데 뒤에 데리고 오는 모양이 다른 접속사. 구체적으로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접속사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전치사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치사 중에는 단어 하나로 구성된 것도 있지만 하나가 아닌 전치사도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품사 우리 지금까지 6개 했고요. 7번째 품사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접속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접속사를 깊게 보면요. 이런 접속사, 저런 접속사 종류가 막 나누어지고요.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접속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같이 봐요. 30쪽 가운데입니다. And, or, but, yet, for, so, if, while, because.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본 거일 거예요. 물론 yet이 접속사였어? 이렇게 의아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yet이 접속사로 쓰이기도 해요. but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거 좀 자세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because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By the time, in that, so 삐리리 that, such 삐리리 that. 그 다음 그냥 that, whether, how, when, what. 자, 중간에 끼어있는 by the time, in that, so 삐리리 that, such 삐리리 that 이런 것처럼 아니 이거 생긴 게 이게 접속사라고요? 라고 혼동을 유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에 가서는 의미와 사용법, 접속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by the time 한번 말씀드려 갈게요. by the time. by the time은 크게 두 가지 우리말 뜻으로 바꿔볼 수 있는데요. by the time 뒤에 주어와 동사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1번 뜻 때까지, 2번 뜻 주어가 동사할
즈음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1번 뜻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2번 뜻 주어가 동사할 즈음에. 자, 그래서 by the time 생긴 거는 마치 전치사 뒤에 명사 같이 생겼으나 얘는 뭐다? 접속사예요. 접속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자, 지금 부사절 접속사는 잘 몰라도 뜻은 꼭 외워두세요. 뜻이 뭐다?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주어가 동사할 즈음에.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요. 전치사로 쓸 때는 by 뒤에 목적어, by 뒤에 목적어를 써서 요 때까지, 그 시간까지 라고 쓰는 거고요. by the time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의 즈음에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라고 의미 차이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와 접속사에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접속사가 있으면 그 뒤에 거랑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문장에서 어쩌고 접속사 또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살짝 하기 쉬운 실수가 이렇게 끊어버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and, but, or 이런 거는 우리말 여기서 끊는 게 우리말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말은 그렇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넘기시고, 자, 접속사의 기본은 뭐냐면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접속사는 뒤에 자기가 데리고 오는 말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끊어야 된다? 요렇게 접속사부터 그 뒤에까지를 하나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 자, 예를 들어보면요. 주어 동사 어쩌고저쩌고, all도 주어 동사 어쩌고저쩌고. 실제로 시험에 나온 형태인데요. 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aldo를 해석할 때 앞에다 붙일까요? 뒤에다 붙일까요? 어디다 붙인다? 뒤에다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주어가 동사했지만 주어가 동사한다. 비록 주어가 동사했지만 주어가 동사한다. 이게 뭔 말이야?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비록 실수했지만 여전히 나를 믿어주신다. 내가 비록 실수를 했어. 하지만 나를 여전히 믿어주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 although, 비록 뭐뭐 하긴 하지만 라고 할 때 나를 믿는다가 이 뒤에 올까요? 아니면 실수했다 그 내용이 뒤에 올까요? 그런 데서 여러분이 삐끗하고 문제를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although 주어 동사, 여기에 비록 내가 실수를 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실수했지만 여전히 나를 믿어준다.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있으면 어떻게? 뒤에 거랑 연결해준다. 즉 접속사부터 뒤에까지가 덩어리라고 지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사별 의미와 특징은 앞으로 차차 공부할 거고요. 마지막 품사, 바로 감탄사입니다. 우휴. 여러분, 감탄사 오면 우휴 하고 긴장을 조금 놓아도 괜찮아요. 자, 감탄사 한번 읽어볼까요? oops, yum, hush, ew, ouch, boo, 타다. 느낌 오시나요? 시험에서 감탄사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로 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oops, 실수. yum은 이 yum에다가 my를 붙여서 yummy-라고 많이 하죠. 주로 아이들이 쓰는 말인데 yummy, 맛있는 이런 뜻이에요. yum, 냠냠, 우리는 냠냠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yum 이렇게 하고요. hush, 우리는 sh이라는 것을 영어는 hush라고 합니다. ew, 이건 뭔지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uch는 아야, ouch. boo, 이거는 야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타다, 저는 이거 되게 좋아요. 타다, 뭘까요? 짜잔, 이거거든요. 자, 감탄사는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고민하지 말고 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8가지 품사에 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감탄사를 제외하고 7가지 품사의 특징을 조금 기억해 주시되 단어마다 품사가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30페이지 아래 6번에 보시면 단어 하나 써놓고 뜻을 막 여러 개를 적어드렸어요. 자, 볼게요. water, water. 물인 거 누가 몰라요? 그죠? 근데 아까 그랬죠? 명사는 뭐도 된다, 동사도 된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water가 쓰였으면 물을 주다, 물을 마시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plant, plant, 식물 누가 몰라요? 예, 그런데 식물뿐만이 아니라 공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발전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사로 쓰면 무엇일까요? 심다, 식물을 심다라는 뜻도 있고요. 가르치다, 막 이렇게 달라져요. house,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 안, 혈통 이런 뜻도 있고 잠자게 해주는 거,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거 있죠? 그런 잠을 자게 해주다, 숙소를 제공하다 이렇게 뜻이 많아요. 그리고 help, 또 뜻이 나왔는데 help, 도움, 명사, 동사는 돕다 이것까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것, 도움이 되는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명사로 쓰였다 그러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표현을 하는 거고요. 동사로 썼을 때도 역시나 단수인지 복수인지 표현을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무조건 앞에 있으니까 주어, 뒤에 있으니까 동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도치가 일어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 여러 가지 뜻 여러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아, 얘가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 라고 만일 모르는 뜻이 있었으면 체크하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교재 31쪽 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는 깊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구는 그냥 말 덩어리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덩어리라는 말이 아까부터 조금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말 덩어리 중에서 단어가 2개부터 붙어 있으면 그냥 구예요. 구. 단어 하나는 그냥 단어죠. 하나짜리는 단어, 2개부터는 구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넘어가고요. 32쪽에 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는 가볍게 넘겨도 되는데 절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구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또 등장할 개념이라서 아, 단어 하나가 아니면 구라고 부르는구나 그 정도에서 끝나도 되는데 절은 자, 지금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아까 문장 기억나시나요? 문장 대문자로 시작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동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문장이라고 부른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가 존재합니다. 됐죠? 자, 요거는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절 이렇게 꾸벅 하는 절 말고 꾸벅 하는 절 말고 절이라는 거는 자, 구는 아까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2개부터가 구라고 했잖아요. 걔랑 좀 달라요. 절은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다는 말은요. 절을 만들지 않는 접속사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 그리고 배. 그래서 사과와 배를 연결하는 그리고 라는 단어는 접속사긴 하지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속사가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라고 좀 해주세요.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으면 그 뒤에 절이 옵니다. 한 번 더 절할게요. 절. 자, 절이 뭔데요? 네, 문장의 형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문장의 형태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주어가 들어가고
동사가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 주어와 동사가 항상 주어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명령문을 집어넣을 거면 주어가 살짝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접속사가 주어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접속사 뒤에 완전하게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문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야 하는 접속사와 이 뒤에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뭔가 하자가 있어야 하는 문장이 와야만 하는 접속사를 구별하세요도 시험에서 엄청 자주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절을 만들어준 접속사가 있다.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문장 자체는 아니다. 아시겠죠? 자, 요만큼은 문장이 맞아요. 근데 그 문장 앞에다가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붙으면 그건 문장이 아니라 절이다. 그럼 절은 어디다가 사용하나요? 절과 절이 만나서 문장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하나의 절 속에 또 하나의 절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문장의 길이를 막 길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입니다. 32페이지에 등위절, 종속절, 주절 뭐 이렇게 막 써드렸는데,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등위절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nd, or, but 뜻 정도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and, or, but 그래서 위치가 대등한 것을 연결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종속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골치 아픈 한자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바로 이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문장이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어 자리에 단어만 띵 쓴 게 아니라 뭘 넣을 수 있다? 절을 만들어두는 접속사와 주어, 동사.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이렇게 긴 형태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틀린 문장 아니고 보통은 그럴 때 어떡하죠? it, 가짜 주어 it을 사용하고 얘를 뒤로 빡 빼버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구별하는 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이미 공부해 보신 분들은 that을 쓸까 what을 쓸까 엄청 자주 물어본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어 자리에도 절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요 뒤에 자리에 어쩌고저쩌고 목적어나 보어나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말 덩어리로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자, 이 접속사 뭐가 있을까요? 기억해 보시면 오늘 한 거 중에 that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that 주어가 동사하는 것, whether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그런 것처럼요. 네, 그래서 절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구하고 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구라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절은 뭐가 있다. 답변해 보십시오. 자, 동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to 부정사 했을 때 요거 부정사는 동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단어가 두 개니까 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 to 부정사 구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구라고 할 때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거예요. 절이라고 할 때는 때로는 이 접속사가 주어를 대신할 수 있을지라도 뭐가 있다? 주어가 있다. 되셨습니까? 네,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걔가 비록 주어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어와 동사의 짝꿍이 있으면 걔는 절. 주어 없이 이렇게 있는 거는 구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주절 살펴볼게요. 주절. 자, 주절이라는 거는 그냥 뼈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의 뼈대. 그러면 뼈대가 아닌데 절이에요. 그러면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절, 종속절 지금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절 그리고 구, 단어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